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저와 남편은 비교적 파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재혼을 했어요. 큰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은 제 아들이었죠. 재혼이라는 선택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나름 우리의 결혼을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이와 제가 먼저 인연이 있었거든요. 같은 백화점에서 일했고 저는 신우이의 직장 동료이자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유난히 저를 예뻐해 주던 분이었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둘 다 혼자 된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며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해준 것도 신우이였습니다. 미정아, 그냥 결혼해라? 아니, 너나 내 동생이나 같은 팔자인 것 같단 말이야. 언니, 그래도 저한테 아이가 있는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패? 그리고 내 동생도 아들 하나 있다니까? 혹시 우리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미정아, 우리 엄마도 너 좋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어제 너 몰래 보고 갔거든? 인상도 좋고 자세도 좋다며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냥 공평하게 하나씩 아들 달고 결혼해. 내 동생 괜찮다니까? 그건 내가 입증할 수 있어.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재혼 후 제 삶은 평온한 물속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다 남편이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막아줬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했고 무난했고, 누가 봐도 잘 사는 재혼 가정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집집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소갈이 하나쯤은 있다는 말을요. 작은 소갈이면 견딜만 했을 텐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의 파도가 되어버리니 그게 참 버겁더라고요. 그 파도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죠. 며느리의 첫인상은 딱 그거였습니다. 아, 똑 부러지는 사람이구나. 아들이 인사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만남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집밥 한 끼가 더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이 딱 잘라 말하더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 엄마, 촌스럽게 누가 요즘 집에서 만나요. 사실 우리 자기 입장에선 너무 불편하죠. 밥이 아니라 그냥 차만 마시고 싶은데 배려차 그 사람이 워낙에 예의가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집밥을 대접하는 게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담일 수 있고 심하면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식당 밥은 거의 비슷하니까 며느리 입맛에 맞겠지만 제 음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그냥 침묵을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만나자는 걸 거절한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그날 며느리가 아들이 제기했던 말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우리 부부 앞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바로 첫 만남 자리에서 말이죠. 전혀 머뭇거림도 없이요. 이렇게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라 너무 다행이네요.
이 사람한테 말해놓고 혹시 오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암튼 감사드려요. 제가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리고 각 집마다 나는 냄새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좀 예민해요. 가끔 이 남자 옷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암튼 감사해요. 배려해줘서. 그리곤 아주 똑부러지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결혼은 반반으로 할 거라고 그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뽑아온 거였습니다. 글씬 또 왜 그렇게 작은지 눈을 가까이 대고 봐야 할 정도였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더니 까막눈도 아닌데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 깨알 같은 글씨라서.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까막눈이셔? 어머 대박. 요즘도 까막눈이 있어? 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다 안경을 안 갖고 오셔서 그래. 자기야, 폰트 팔은 심했다. 나도 이건 안 보이겠다.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이렇게 한 건데. 어머, 난 까막눈인 줄 알았잖아. 어찌나 경막스럽던지. 요즘 며느리들 눈치 안 본다고 하지만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라고 아들이 대충 얼버무리긴 했지만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거리 두면 그만이니 아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결혼을 말릴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들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니 막 반대를 못하겠더군요. 결혼할 때 분명 반반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우리가 하는 부담과 희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몫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들 부부는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그것도 쌍둥이였죠. 그때부터 아들이 거의 매일처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다며 큰 집으로 이사하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우리 집은 저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셋이 사는 50평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앞으로 4명이 될 텐데 왜 셋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느냐고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사람을 들들 볶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집을 판 돈으로 큰아들 부부에게 더 큰 집을 마련해 주게 되었죠. 처음엔 전세로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에도 전세였는데 지금도 전세냐며 그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집을 사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장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그리고 아이를 품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나 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해주고 싶었겠죠. 결국 집을 사주게 됐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명의는 남편 명의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대출금 이자를 남편이 갚는 걸로 했으니까요. 1억 정도를 대출 받았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해결을 할 테니 명의를 줘라 할 줄 알았는데 다 갚으면 명의를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참 못난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었고 믿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성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금만 야윈 것 같으면 시장에 나가 몸에 좋은 약재를 사들여 아들 몸보신에 정성을 다했고 이제 그만 사업체를 접으시고 편하게 쉬시라는 둘째 아들 말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돈을 못 벌면 더 이상 큰아들 내외를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될 테니 그런 것 같았죠.
아버지 마음이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좀 알아봐 주길 바랐어요. 며느리는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고 2주에 2천만 원이나 하는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2주에 4천만 원 들였으면 몸 상태가 좋았을 거라고. 싸게 하는 바람에 몸이 너무 좋질 않다고. 거의 사부인이 오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았고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은 제가 며느리 몸보신을 위해서 곰국을 끓인 뒤 가져다 주는 날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누군가가 낯익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데리고 있었고 하나하나 차 안으로 쌍둥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는 사돈댁 차였고 쌍둥이들은 주중은 사돈댁에 있었고 주말에만 아들 부부 집에 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부러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며느리가 아 엄마 일찍 데리고 오지 마. 주 6일 봐주면 안 돼? 그게 안 되면 토요일 늦게 데리고 와. 일찍 오지 마. 알았지?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느리의 그 말에 왜 어이가 없었냐면 쌍둥이 돌보느라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었거든요. 남편에겐 돈을, 제게는 반찬을 원했었죠. 아들이 주 3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반찬을 가지고 가곤 했는데 안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느리 안 왔니? 같이 좀 오지 그랬어. 오늘 사돈 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애들은 사돈한테 좀 맡겨놓고 며느리 데리고 나와서 데이트라도 하지 그랬어. 왜 너 혼자만 왔어? 잠깐 바람 쐬도 기분 좋아지는데? 아이, 둘이니까 장모님 혼자로는 안 돼요. 그 사람 있어야 해요. 반찬 잘 먹을게요. 그래, 얼른 가봐라. 얼른 가서 너도 도와야지.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가는 모습을 보려고 창문에 매달려 아래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내려가서 트렁크 문을 열자 차 앞 조수석에서 며느리가 내리는 겁니다. 아니, 왔으면 그냥 올라오지. 참,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활비는 다 받아가고 반찬도 저렇게 받아갔으면서 애들은 사돈댁이 보셨다? 이건 완전 사기잖아요? 그것 외에 남편이 며느리에게 카드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고생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큰아들 돈벌이가 영 그래서 부족한 건 시아버지 카드를 쓰라고. 그렇게 다 배려를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서 혹시 며느리도 안 이뻐 보이는 건가 싶어서 그냥 말 말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아들 부부 내외가 사고를 치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게가 먹고 싶다고 했다 합니다. 집 근처에 물 좋은 수산시장이 있었던 터라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며느리를 위한 대게를 사러 시장으로 향했죠. 날 좀 밝으면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다고 얼른 쪄서 가져다 줘야 한다며 일찌감치 길을 나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길거리에 휴지 조각 하나 버리지 않은 내 남편이 신호 위반을 하던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많이 다치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자전거가 스무스하게 미끄러졌고 팔다리에 찰과상 정도만 입게 된 거죠. 그 가해 차량도 신호 위반이긴 했지만 속력이 빠른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간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고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남편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혹시 모르니 입원을 해서 정밀 검진을 해보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 하고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남편 전화기가 계속 울려대는 겁니다. 보니 며느리였어요. 우선 나이 들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니 무시를 하고 남편 입원 수속을 하던 중이었는데 또다시 전화기가 울려대는 겁니다. 제가 너무 허둥대니까 그 원목과 선생님께서
전화 받으시라고, 그리고 좀 진정을 하시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줬죠. 그런데 대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럼 대게는요? 언제 가져다 두는 건데요? 뭐라고? 지금 아버지가 큰일이 날 뻔했는데 넌 대게 이야기가 나오니? 아버지가 이 사람 먹인다고 해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떡해요? 이 사람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많이 다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엄마가 좀 가져다 줘요. 이 사람 대게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꼭지가 돈다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확 스팀이 올라오는데 너 이놈의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니? 어? 대게를 가져다 달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들 지금 생활비 그리고 반찬들 쌍둥이 키우느라 힘드니까 지원을 한 거였는데 쌍둥이들 지금 어딨니? 어? 사돈댁에 있는 거 아니니? 아닌가? 오늘 서프라이즈로 아버지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왔으려나? 에? 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 우리 장모님이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요? 아, 진짜 그거 오일 봐주는 것 가지고 돈을 얼마를 달라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야,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 말했나 봐. 애들 네가 안 보는 거 뽀록 났어. 엄마 다 안다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앞에 원무과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 별일 다 보고 듣게 된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나 창피하던지.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 비난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혹시나 아들 부부 흠을 찾는 거라면 저를 혼을 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알고 있었어. 딱 그 정도까지만 봐줄 생각이었고 다음 주엔 나아지겠지 했었는데 내가 다쳤다고 하는데도 되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유,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네. 나름 수습을 하려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확실하게 잘라냈어야 했나 봐. 이놈들이 오냐 오냐 하니 나를 그리고 당신을 호구로 봤네.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당당하고 든든했던 남편이 눈물을 보이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나 좀 유치하지만 물어볼게요. 당신 누구 선택할래요? 나예요? 아니면 큰아들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누구 선택할 거예요? 나야 당연히 당신이지. 당신을 선택하지.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 당신도 내 선택에 동의하는 거죠? 잠시 남편은 눈을 감더니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절연한다고 해도 그것까지 동의야. 남편 돌볼 거 다 돌봐주고 밤늦게 저는 아들 부부집으로 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거 처음이라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역시나 애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당장 며느리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당장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아들이 놀란 눈을 하고는 며느리 지갑을 가져오더군요. 저는 며느리 지갑에서 바로 남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구겨 버렸습니다. 다시는 사용 못하게끔. 그 모습의 며느리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 쓰라고 주신 건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내 남편 카드니까. 네 남편 카드니? 봐. 이름 봐. 내 남편 카드잖아. 내가 그 사람 아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내 남편 카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겠니? 네, 뭐라고요? 지금 대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 자기야. 내가 얘기했지. 친엄마가 아니니까 지금 이러는 거라니까. 친엄마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난동 부리겠냐고.
엄마, 왜 이래요? 네? 이거 지금 아버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여도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저 못 참아요. 네? 아이고, 그러니? 그럼 니들은 뭔데 내 남편한테 함부로 하니? 돈 뜯어가, 집 뜯어가, 게다가 아픈데도 사람이 다쳤는데도 뭐?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어? 네 아버지야. 그래. 나 계모다. 그래서 뭐? 그런데 네 아버지는 네 핏줄이라고. 어쩜 그래? 어? 저봐, 저봐 자기야. 계모라고 하잖아. 자기 입으로. 이거 얼른 녹음해. 아버님께 이르자. 얼른 녹음해 자기야. 그래, 녹음해라. 그냥 이판사판으로 나가자. 카드는 구겨버렸고 앞으로 생활비 지원 없어. 반찬 지원도 없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아니죠. 깔끔하게 행동 좀 하시죠. 지저분하게 왜 난동을 피우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어머니가 나서고 그래요? 진짜 웃기네. 깔끔?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아주 깔끔하게 하자. 니들 이 집 사는데 우리가 돈 얼마 줬는지 기억하지? 네? 아, 그걸 왜요? 깔끔하게 갚으세요. 그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아니, 내가 캐몬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하니? 내 남편 돈이면 내 돈도 되는 거거든? 갚아. 능력 안 돼? 그럼 이사 가. 작은 집으로. 엄마, 왜 그래요? 아, 자기도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네?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사리 분별을 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용선 아버지께 빌어. 그런데 나는 돈 받아야겠어. 니들 돈 못 가져오면 이 집 뺄 거다. 니들이 지원을 바라는데 능력이 없는데 너무 큰 집에 살아 그런 것 같아. 다시 회수해 갈 테니 돈을 갚든 아니면 집을 비우든 일주일간에 결론 지어서 말해주길 바란다. 그만 사기 저 부모한테. 부모 호구 아니야? 그리고 사돈한테도 그만 희생 요구해.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뭐 하는 짓이니? 3일도 안 돼서 아들이 남편과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 모습 보면서 살짝 아들도 동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라 우선 이것 먼저 받아주세요. 아이고, 뭐하라 그걸. 됐어. 여보, 그러지 말아요. 그래, 1,000만 원? 받으마. 그런데 많이 부족해. 알지 그건? 빨리 최대한 갚도록 하고 그리고 살림 능력 안 되면 줄여라. 이사해서 그 집 전세 준다 하면 전세금 어느 정도 니들한테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질질 시간 가게끔 저 사람들이 풀리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 네, 엄마.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지만 저도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아무리 계모여도 키운 정이 있는데 고소하겠냐고요. 그런데 당연한 건 없다고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가고 나면 누구한테 피해 끼치고 살겠냐고. 아들을 위한 길이니 마음 단단히 먹자고 했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직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죠. 같이 손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마치 우리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솜사탕도 먹어보고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해요. 이제는 자식 인생이 아니라 저와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우리의 애정과 동지애를 더 단단하게 쌓겠다고. 부모의 희생은 무한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호의는 예의 없음에서 멈춰야 한다는 걸 깨달은 요즘.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다달이 받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